이번에 패키지로 유럽 여행 다녀왔는데요. 7박 9일 스위스 이탈리아 코스고 아시아나 직항으로 다녀왔습니다. 준비물은 정말 꼭 필요한 게 이 정도고요. 패키지에 선택 관광이 있어서 900유로를 따로 환전해 갔어요. 저도 정말 자주 이용한 상비약도 꼭 챙겨가세요. 막차인 새벽 2시 반 공항버스 타고 가서 밤을 샌 상태라 시작부터 피곤했는데요. 비행기에서 꿀잠 잘 생각에 버텼습니다. 공항에 도착하고 6시간 뒤에 드디어 비행기를 타러 갔습니다. 저는 패키지라 전용기를 타고 가는데요. 이게 자리가 비즈니스석을 지나서 이코노미석으로 가니까 약간 상대적 박탈감도 들더라고요. 자리로 왔는데 진짜 이렇게 좁은 게 맞나 싶을 정도로 좁아 터졌더라고요. 기본적으로 담요랑 슬리퍼 그리고 헤드셋을 제공해 주는데요. 일단 타자마자 기내식을 줍니다. 저는 맛있다고 소문난 쌈밥을 주문을 했어요. 야채가 진짜 싱싱하더라고요. 맛은 뭐 그냥저냥 괜찮았습니다. 이 된장국 진짜 잘 풀어줘야 돼요. 되게 짜가지고. 손으로 싸먹으면 배탈 날까봐 젓가락으로 열심히 싸서 먹었습니다. 바람떡도 되게 맛있었어요. 이게 밥 먹으면 사람들이 화장실 앞에 줄을 정말 길게 서거든요. 눈치 잘 봐서 가야 돼. 중 낑겨 있다 보니까 다음 기내식이 나왔는데요. 약간 사육당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거는 동파육이었는데 너무 짜가지고 소태인 줄 알았어요. 햄버거로 먹어치웠습니다. 13시간 동안 낑겨 있으니까 정말 헬이었는데 만약에 이코노미석을 타고 간다면 가운데 좌석에 꼭 앉으시길 바래요. 전 그나마 통로 쪽에 앉아가지고 나가는 데는 불편함이 없었는데 창가는 정말 힘들어 보이더라고요. 내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브리또를 주는데요. 기내식이 그냥 나오는 것처럼 보여도 사람들을 재우려고 엄청 짜게 만들거나 그렇다네요. 이제 다리에 감각이 사라질 때쯤 이탈리아에 도착을 했어요. 산이 하나도 없는 게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이제 패키지 분들이랑 다 같이 전세버스를 타러 갑니다. 자, 여러분들 이제 일주가 시작이 되기 시작하는데 여러분들 지금 오신 곳이 어딜까요? 여기 맞아, 이탈리아 유럽이죠. 버스에서 딱 내려가지고 이제 구경을 하고 있는데 호텔에 들어와서 들으니까 버스 기사님의 캐리어를 도둑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시작부터 이탈리아의 소매치기를 느껴버렸습니다. 여기는 몬테카티니에 있는 호텔인데요. 석식은 파스타랑 장조림 같은 고기인데 간이 좀 세더라고요. 그리고 수박을 먹었습니다. 저녁을 조금 먹으니까 속은 편하더라고요. 여기는 밤에 엄청 화려한 곳인데요. 이렇게 반짝반짝한 곳을 지나서 방에 들어가면은 갑자기 복도부터 분위기가 확 바뀌죠. 이게 이 방의 키인데 잠긴 건지 열린 건지 확인이 잘 안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방은 나름 깔끔한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옷장 문짝이 없어졌더라고요. TV도 있고 서랍도 있고요. 그리고 에어컨도 있었습니다. 화장실은 진짜 주의해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샤워실을 꼭 닫고 샤워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은 온 방이 물난리가 됩니다. 방수가 안 돼가지고 아랫집 천장에도 물이 셀 수 있다고 하네요. 첫날부터 배상으로 거지가 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합니다. 시차 적응이 안 돼가지고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짐을 다 싸고 6시에 조식 먹기 전에 산책을 하러 나왔는데요. 하늘이 진짜 맑고 새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가이드 없이 돌아다니는 게 좀 무섭긴 했는데 그래도 자유여행의 느낌을 좀 내기 위해서 아침에라도 좀 돌아다녔습니다. 검색해보니까 몬테카티니는 그렇게 위험한 동네는 아니더라고요. 나와보니까 이렇게 조깅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되게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아침에 유럽에서 이렇게 내가 걷고 있다니 라는 생각만으로 도파민이 마구마구 나왔습니다. 몬테카티니가 좀 북부여서 그런지 7월 말인데도 아침에 좀 시원하더라고요. 이 아름다운 풍경과 잔잔한 새소리 정말 좋았습니다. 호텔에 돌아오니까
조식을 먹을 준비가 되었더라고요. 보니까 이렇게 빵도 있고요. 크루아상도 있었고 치즈랑 그리고 햄이 있었어요. 이 빵은 좀 돌덩이 같았어요. 그리고 이런 과일 주스도 있었고요. 통조림 복숭아 이거 되게 맛있더라고요. 이 복숭아가 납작 복숭아인가 이게? 시리얼을 먹는 사람도 있네요. 저는 크루아상에 햄이랑 치즈 싸가서 먹는데 이거 진짜 맛있더라고요. 이제 몬테카티니에서 1시간 30분 전세 버스를 타고 시에나로 이동을 했는데요. 버스 기사님이 어제 캐리어를 통째로 도둑 맞아가지고 패키지 분들 한 명 한 명이 10유로씩 자발적으로 걷어서 냈습니다. 오늘 가는 것은 조각가 지오바니 피사노가 로마네스크 양식을 따라서 디자인한 시에나 대성당이랑 중세의 멋을 그대로 간직한 캄포 광장 관광을 할 예정입니다. 여기 골목이 되게 좁은데 엄청 예쁘더라고요. 여기는 수녀원인가? 아무튼 그랬던 것 같아요. 이 이탈리아가 기독교나 천주교이신 분들이 성지 순례하러 많이 온다고 하더라고요. 엄청 옛날 건물일 텐데 어쩜 저렇게 잘 만들었는지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여기 골목을 지날 때는 혹시 저 천장에 달린 게 떨어지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좀 앞섰지만 묵묵히 지나갔습니다. 거리에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이것도 참 감성적이더라고요. 지금은 잠시 서서 대기를 하는 중인데요. 왜냐면은 이 앞에 화장실이 있기 때문인데 한 번 이용하는데 1유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 화장실을 쓰는데 1,500원 정도가 드는 거죠. 여기가 캄포 광장인데요. 되게 넓은 광장인데 전부 관광객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늘에 다 가 있어가지고 잘 보이지는 않는데 광장을 지나가지고 계단을 오르면은 시에나 성당이 있습니다. 계단이 좀 많아서 힘들기는 했는데 날씨가 덥지 않아서 괜찮았어요. 여기가 시에나 성당인데 되게 웅장하죠. 이게 무려 13세기에 건축된 성당이라고 하네요. 이 조각의 섬세함도 진짜 예술적이었어요. 이탈리아에 왔으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게 젤라또인데요. 피스타치오가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커피 부심이 있기 때문에 카페 메뉴도 한번 먹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피스타치오랑 커피 아이스크림을 주문했어요. 아이스크림은 되게 구수하고 맛있더라고요. 여기는 이탈리아 편의점 같은 팝 로컬이라는 곳인데요. 가격이 되게 저렴하더라고요. 햄 종류도 다양했고 그리고 과자도 한국에서 봤던 과자들도 꽤 있어가지고 되게 반가웠어요. 빵 코너도 있었는데 빵은 좀 비싸더라고요. 그리고 딱 봐도 엄청 딱딱할 것 같은 돌빵들이 많았어요. 진짜 있어. 그리고 10유로래. 이 피자는 10유로였는데 비주얼이 10유로가 맞나 싶었네요. 그리고 이탈리아에서 꼭 먹어야 된다고 하는 감자칩도 하나 샀습니다. 이게 오리지널. 토스가 환전 수수료 무료여가지고 제가 토스 카드를 들고 다녔는데요. 토스 덕분에 너무 편하게 여행 다녔던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감자칩도 질소가 진짜 다음번 절반 감자칩 이상 제과점을 들어있더라고요. 가서 이탈리아도 과자랑 많이 힘든가 보다. 파는. 광장에 앉아서 감자칩 먹다가 자유시간이 너무 따분하게 느껴져서 좀 더 걸어 다녔는데 다니다가 집합 장소를 까먹어가지고 패키지에 다른 팀에 붙어가지고 겨우 길을 찾아서 중식당으로 갔습니다. 중식당에서는 토달고기랑 마파두부 그리고 치킨 볶음 같은 게 나왔는데 토달고기 진짜 맛있었어요. 마파두부는 그냥 그랬고 옥수수 계란죽 이거는 나쁘지 않았어요. 꼭 이탈리아 음식이 아니더라도 패키지에서 주는 음식을 잘 먹을 수 있으면 패키지도 잘 맞는 여행인 것 같습니다. 버스 타고 가다가 쭉쭉 뻗은 나무가 이뻐서 찍었어요. 이제부터 저희가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로마 일정 슬슬 시작이에요. 그래서 소매치기 많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제가 소매치기 이렇게 조심하라고 말씀을 드릴 거고 가방 중요한 물건 다 앞으로 두시고 절대 뒤로 두지 마.
이탈리아 북부에서 로마 쪽으로 내려오니까 갑자기 날씨가 엄청 더워지더라고요. 내렸는데 숨이 잘 안 쉬어질 정도로 공기가 아주 뜨거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소매치기에 진짜 주의해야 한다고 해가지고 꼭꼭 싸매고 다녔던 것 같아요. 여기는 오르비에토라는 곳인데요. 지역명처럼 많이 올라왔고 위에서 내려다보는 경치가 되게 아름다운 곳이에요. 여기는 백포도주가 유명해서 와인을 선물로 사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여기에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오르비에토 성당이 있는데요. 이탈리아 고딕 양식의 대표적인 건축물이라고 하네요. 와, 진짜 여기 멋있다. 성당 외벽에는 그림이 그려져 있었는데 성모 마리아가 천추 보호의 관을 그림 어떻게 받는 그렸지? 장면이 묘사되어 있다고 합니다. 1285년에 착공을 해서 17세기에 완성됐다고 하네요. 줌 땡겨서 외벽에 그림을 봤는데 어떻게 그린 건지 되게 꼼꼼하게 그림을 그려놨더라고요. 이 그림을 보기만 하면은 대충 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온다고 하네요. 여기서 자유시간을 한 20분 정도 레몬이 여기 받았는데요. 유명하다며. 주변에 화장실이 없어서 젤라또를 사 먹고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요. 레몬이 유명하대서 레몬 젤라또를 샀습니다. 오르비에토 성당 한 번 더 구경해주고 언덕에서 경치를 보고 싶었는데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뭔 시간인지는 모르겠는데 갑자기 종을 치더라고요. 종소리가 청아해서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점심에 중식 먹고 저녁은 한식 먹으러 왔어요. 저는 딱히 이탈리아 음식을 먹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라 이렇게 육개장이랑 오징어 볶음을 먹어도 너무 좋지만 이탈리아 음식을 먹으러 놀러 온 사람이면 좀 안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음료는 무조건 시켜야 되는데 물은 3,000원, 한사는 4,000원 정도예요. 밥 먹고서 숙소에 도착을 했는데요. 이제 완전히 로마에 도착을 했고 이번 숙소는 지난번 숙소랑 다르게 바닥이 나뭇바닥이더라고요. 입구에다가 신발을 벗어두고 맨발로 돌아다녔는데 꽤 깨끗하더라고요. 보니까 밖에 이케아가 있어서 이탈리아 이케아는 어떤지 구경 나가려고 합니다. 가이드님이 이탈리아 로마에서는 그냥 돌아다니기만 해도 다 털릴 수 있다고 겁을 많이 주셔가지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꽤나 안전하게 다녀왔어요. 설마 이케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는 않겠죠. 한국 이케아에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서 발 디딜 틈도 없는데 이탈리아 이케아에는 사람이 너무 없더라고요. 거의 우리나라의 몰락하는 대형마트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뭐야? 파는 물건들도 크게 차이는 없더라고요. 저는 앞머리 자르려고 가위를 사러 간 거여가지고 가위가 한 1,000원이었나? 네, 사가지고 바로 나올 계획이었습니다. 이케아 가면 꼭 먹어야 되는 소시지 빵이 이탈리아 이케아는 1유로였어요. 그치만 저는 딱히 사 먹진 않았고 그냥 밖으로 나왔습니다. 이케아를 뒤로 한 채 바로 옆에 대형 슈퍼마켓이 있어서 이탈리아 슈퍼마켓엔 어떤 걸 파는지 궁금해서 가봤는데요. 여기는 납작 복숭아가 진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꼭 먹어보라고 하는데 이 당시에는 복숭아가 그렇게 땡기지가 않아서 그냥 패스했어요. 대신에 수박이 먹고 싶어서 수박을 하나 샀네요. 그리고 이탈리아가 환타가 우리나라 환타랑 다르게 진짜 천연 과즙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환타도 하나 구매했습니다. 치즈 종류가 진짜 엄청 다양하더라고요. 이탈리아 사람들은 치즈를 진짜 좋아하는 것 같아요. 즉석 식품도 구경을 했는데 가격이 되게 사악하더라고요. 그리고 호텔에서 그 어떤 곳도 치약 칫솔을 제공해 주는 곳이 없어서 치약을 사러 왔어요. 치약은 대충 제일 저렴한 걸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요거트가 유명하다고 그래서 요거트도 구매를 했어요. 계산할 때 보니까 탄산이랑 물티슈 뭐 별거 없네요. 이번 숙소가 되게 좋은 게 버거킹이랑 맥도날드도 바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탈리아 버거킹은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해서 버거킹도 갔습니다. 이게 13유로짜리 세트인데요. 저는 감자튀김 대신 샐러드를 시켰는데 샐러드가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안에 치즈랑 토마토, 양상추가 없더라고요. 양상추 대신 이 이파리가 들어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까 어느덧 해가 져가지고 장봐온 것들을 열심히 먹었습니다. 이날은 바티칸 가는 날인데 아침 일찍부터 가서 줄을 서야 된다고 아침을 패스하고 바로 이렇게 버스를 타고 바티칸으로 출발을 했습니다. 보니까 한 1년 전에 예매를 하면은 빠르게 입장할 수 있는 것도 있나 봐요. 근데 경쟁이 되게 치열하다고 합니다. 입장을 기다리는 동안 가이드님이 바티칸 천장에 있는 그림에 대한 설명을 해줬는데요. 크게 귀에 들어오진 않았고 저는 거리 구경을 했습니다. 성벽이 되게 높네요. 한 3시간을 길에서 기다린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니까 너무 심심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비둘기를 봤습니다. 계속 기다리다 보니까 앞으로 조금씩 나아가가지고 이제 입장할 순서가 됐는데요. 입장 티켓은 이런 거를 나눠주더라고요. 여기는 사람이 많다 보니까 소매치기가 엄청 심하다고 해서 가방이랑 소지품을 잘 관수해야 돼요. 딱 휴가 시즌이다 보니까 사람이 진짜 많죠? 제가 생각하기에 이탈리아는 가을에 와야 할 것 같아요. 바티칸 안에 보니까 이렇게 목 없는 조각상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가이드님의 해설을 들으니까 목을 쳤다고 하네요. 목을 왜 땄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이제 본격적으로 내부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여기에는 에어컨이 없어가지고 여름에는 진짜 덥습니다. 그래도 눈을 어디다 둬야 될지 모를 정도로 정말 아름답고 예술적인 조각상들이 너무 많았어요. 이 동상도 되게 오래된 동상이겠죠. 확대해서 보니까 얼룩이 참 많이 져 있네요. 이렇게 아름다운 조각들을 하나하나 만들고 있을 옛날 사람들을 상상하니까 예술을 발전시킬 수 있을 만큼 되게 부유했던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계속 이렇게 천장에 그려진 그림을 구경하고 조각상을 보고 벽화를 보면서 관람을 하는데 2시간 정도 시간이 소요됐던 것 같아요. 정말 가을에 가가지고 하나하나 꼼꼼하게 여유롭게 구경하는 거를 추천을 하는 게 여름에는 사람이 너무 많고 에어컨도 없고 덥다 보니까 그냥 빨리빨리 나가고 싶은 맛밖에 안 들더라고요. 더웠던 바티칸에 나와서 이탈리아 파스타집에 왔는데요. 3유로짜리 환타를 시키고 좀 양이 적은 듯한 파스타를 먹고 이 돼지고기 장조림 같은 거랑 레몬 샤베트를 먹었는데요. 여기 코스 요리는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조를 짜서 벤츠 투어를 시작했는데요. 이 벤츠 투어는 선택 옵션인데 신청을 안 하면 로마를 돌아다닐 수가 없어서 무조건 1인당 70유로를 내고 타야 합니다. 여기가 제가 먹었던 젤라또 가게 중에 제일 맛있었던 젤라또 가게인데 맛있는 만큼 가격도 되게 사악했어요. 15유로였습니다. 벤 타고 그 유명하다는 트레비 분수에 왔는데요. 여기 주의사항이 있는데 물에 손을 담그면 잡혀갈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이 앞에 아메리카노 파는 곳이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빠르게 트레비 분수 한 번 더 봐주고요. 여긴 뭔지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사진을 찍더라고요. 상당히겠죠? 로마는 너무 더워가지고 뭐 어디 그늘 밖으로 나갈 생각을 못해요. 얘는 메두사인 것 같은데 이게 표현을 잘 해놨더라고요. 관광지마다 얼음물을 1유로씩 파는 상인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다른 상인이 오기 전에 제일 먼저 와가지고 한국말로 물을 팔더라고요. 이렇게 해야 돈을 버나 봅니다. 저기 보이는 저 다 무너진 건물이 2000년 전인가? 그때 만들어진 건물이라네요. 대충 여기서 잠시 쉬다가 이제 벤 투어로 콜로세움에 간다고 해요.
콜로세움에 가까이 가기 전에 이렇게 먼 언덕에서 콜로세움을 좀 구경을 하고 갔습니다. 여기가 옛날 로마 도시인가 봐요. 여름에 로마에서는 이 벤츠 벤투어가 진짜 필수입니다. 콜로세움은 걸어서 세계 속으로 같은 프로그램에서 봤을 때는 되게 멋있어 보였는데 실제로 보니까 그냥 그렇더라고요. 이 콜로세움의 외벽에 구멍난 곳이 많은데요. 알고 보니까 로마 제국이 멸망하고 사람들이 돌이랑 쇠를 약탈해서 남은 흔적이라고 하네요. 이제 저녁으로는 한식을 먹으러 왔습니다. 저는 이탈리아 음식보다는 한식파인 것 같아요. 한식이 너무 맛있어가지고 이게 유일한 힐링이었던 느낌이에요. 여기 500ml 물은 1유로, 음료수는 2유로. 밥은 순두부찌개랑 불고기가 나왔고요. 너무 맛있었어요. 후식으로 맥도날드 가서 맥치킨 버거를 하나 주문했습니다. 여기 숙소는 이틀 연속으로 먹어가지고 이제 좀 익숙해질만 했는데 내일 떠나게 보너스 됐어요. 1유로야. 내일은 이제 이탈리아의 꽃인 피렌체로 갑니다. 이탈리아 맥치킨 버거는 한국 맛이랑 그렇게 큰 차이는 없었어요. 이거 먹고 꿀잠 자는데 이날은 폭주족들이 새벽에 총 쏘고 난리가 났는지 되게 시끄러웠어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로마에 있구나 라는 실감이 한 번 더 났습니다.